여기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장소가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청와대. 이전에는 해방촌에서 네. 우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이곳 청와대에서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보는 걸까요? 네, 여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거는 두 분 다 그럼요.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보다 좀 더 오래된 곳입니다. 오. 여기가 한 700년 가까이 되는 곳인데요. 700년. 네, 와. 고려시대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여기를 이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고려 때는 삼경이라 그래서 수도인 개경이 있고요. 북쪽 저기 서북 쪽의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고 서경. 여기 서울을 남경이라고 불렀는데 이 남경 자리에 고려시대 국왕들이 오게 되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왕이 머무는 자리에서부터 여기 왕이 머무는 곳. 그렇죠.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 자리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의미가 깊은 곳이지만 사실 개방되기 전까지는 그 역사의 흔적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100일 만에 100일 만. 100일 만에. 155만 명의 시민들이 여기를 155만 명. 구경하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그간 이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100일 만에 155만 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우리 청와대를 찾아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 청와대를 탐방을 하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청와대 탐방 정말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키워드로 알려드릴 건데요. 키워드로 주제는 74, 74, 그리고 1, 1, 그리고 700, 700. 그리고 344입니다. 전혀 개연성 없는 숫자들이네요, 그죠?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사실 뭐 무슨 비밀번호 같은 예, 그런 예, 예. 숫자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해 보실까요? 가실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 정말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웅장해지고 네. 화려함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이곳이 어딘지 선생님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보기를 몇 개 내드리겠습니다. 보기.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죠. 퀴즈로 알겠습니다. 1번 일 번. 상춘제, 상춘제, 2번 춘추관, 춘추관. 3번 여민관, 여민관, 4번 영빈관. 정답은 영빈관. 몇 번일까요? 다 들어본 이름인 것 같은데.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제가 학창 시절 공부도 되게 네네네.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게 힌트가 필요해요. 힌트가 필요합니까? 이곳이 청와대 내 국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를 위한 건물이었습니다. 국빈들을 위한. 네, 힌트가 됐을까요? 국빈들을 위한. 제가 볼 땐 이번 춘추관. 저는 네. 국빈들이니까 네. 4번 영빈관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4번 영빈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맞아요. 이렇게 넘겨드린 거예요. 예. 이 영빈관이 청와대 내 관료들의 대규모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 국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공간이죠. 이 여기- 그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네. 그림 많이 봤어요. 주로 외국의 뭐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뭐 외교 사절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여기서 이제 민속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만찬이 베풀어지는 장소로 주로 쓰였었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핵심적인 장소인 거네요. 네. 이렇게 사실 중요한 장소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 청와대 영빈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리할 수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퀴즈를 여기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4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공부 잘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문위원님께서 보시기에 74 어떤 의미이신 것 같으세요? 힌트 한번. 역시 여기서 힌트 힌트가 있어요. 좀 네. 너무 어려워요. 청와대의 역사가요 1948년에 시작을 해서 개방이 2022년이니까 이 정도면 이제 힌트는 다 드린 것 같은데 74가 의미하는 게 알겠습니다. 뭐지? 기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게 74년 됐다. 네, 맞습니다. 이
이게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이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74년 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작년 5월에 국민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건데요. 그 덕에 우리가 뉴스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공간, 이 영빈관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소 너무너무 궁금해요. 사실 너무 많은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빨리 가고 이동해 싶어요. 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대정원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진과 영상 속으로만 보던 이곳이 바로 그 청와대 청와대. 본관입니다. 공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청와대 본관과 이 대정원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연경관에 좀 둘러싸여서 일 텐데요. 저 뒤에 보시면 저희가 북악산이거든요. 그 유명한 북악산. 이 지금 본관이 저 북악산의 정남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나라의 어떤 행정기관이 이렇게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또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기가 지금 시민들이 막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이 대정원 바로 뒤편에 있어서 훨씬 더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키워드 퀴즈를 또 하나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1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으실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된 지 얼마나 됐죠? 네. 1년. 네. 1년. 청와대 개방한 지 1년이 키워드. 1년에 1인데요. 1. 이 청와대가 1년 동안 어떻게 아름다운 풍경만을 제공한 게 아니고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350여 회의 어떤 문화 행사들이 개최가 됐는데요. 지금도 그 문화 행사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K-푸드, K-푸드. K-컬처, K-클라이밍, 그리고 전통문화 등을 주제로 해서 청와대 권역 관광 코스 10개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공개 중입니다. 오. 청와대가 저 관광 코스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세월이 많이 변했으면 좀 느끼게 좀 해주는 네, 거겠죠. 맞아요. 그 시민뿐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정말 그런 다양한 행사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분들 많이 계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금단의 영역이었었잖아요. 우리 청와대가 그죠? 이렇게 금단의 영역이었던 청와대가 이제는 관광 랜드마크로 또 이렇게 탈바꿈을 했다는 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은 또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혹시 다음은 뭐 숫자 700에 관한 뭐 키워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700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보실까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나무의 정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나무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공간이 바로 수궁터입니다. 수궁터. 수궁터. 그리고 수궁터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근데 왜 저 나무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오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네. 힌트를 좀 드렸는데 700과 관련이 있습니다. 700? 혹시 그 700이라는 숫자가 이 나무와 관련 있는 숫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뭐죠? 나무의 나이가 700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700살이었다. 저 나무의 나이가 700살 정도 된 어, 거겠죠. 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심어져서 조선시대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를 모두 지켜본 역사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0년이라니 이 그간이 주목이 그간 봐온 우리 한국의 역사가 사실 조금 궁금해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살짝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수궁터가요, 원래는 청와대 하면 떠오르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원래 여기가 청와대 하면 여기가? 떠오르는 게 수궁터였다. 경무대와 청와대의 본관이 있었던 집무실이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수궁터
수궁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궁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궁. 네,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수긍하다의 수긍? 끄덕끄덕의 수궁 저도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그건 수긍이고. 그쵸? 아, 그런가요? 수궁이 뭘까? 수궁입니다. 궁을 수비한다. 그러니까 경복궁을 수비하는 곳이었다라는 뜻에서 수궁터라고 불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궁. 근데 여기가 원래 수궁터였다가 일제 시기가 되면 총독부 관사로 좀 변화를 겪습니다. 네, 총독부의 관사였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는 미 군정청 사령관의 관사로 쓰였다가 그 이후에는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제 경무대의 관사 겸 집무실 그리고 청와대로 바뀐 다음에도 청와대의 집무실 겸 관사로 쓰였던 공간이 바로 이 수궁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의미 있는 곳이었군요. 그러다가 1990년까지 그렇게 쓰였고요. 1991년이 되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곳이 이제 총독부 관사로 쓰이던 곳이니까 여기를 허물고 저기 옆에 있는 본관을 지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는 수궁터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저기 앞에 표지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이 조목은 그동안의 그 역사의 흐름을 모두 다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네, 70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700년. 아마 저 나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거죠. 처음으로 나무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를 또 방문함으로써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기록된 역사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뭐 천천히 지켜보면서 또 살펴보면 되겠죠. 다음 행선지에 또 많은 얘기들이 오늘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얘기 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얘기를 위해서 또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네, 가보실까요? 여기가 드디어 대통령 관저입니다. 네,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셨을 장소일 텐데요. 맞아요. 실제로 여기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 시민분들도 여기를 가장 흥미로운 장소로 꼽곤 합니다. 네, 여기가 이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로 구분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이제 생활 공간인 본체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접견 행사 공간인 별채. 별채.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기한데요. 대통령하고 그의 가족들이 생활했던 공간이라고 하니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사람들이 대통령은 어떻게 지낼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344라고 하는 키워드가 꼽히게 됩니다. 이번 키워드 숫자 344. 네, 344. 뜻이 뭘까? 344. 뭘까요? 이번에는 좀 그냥 어려우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44라는 숫자는요, 5월 8일 기준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의 수가 설마 344명은 아니겠죠? 아까 저희가 본 사람만 해도 300명은 훌쩍 넘는 그쵸. 거죠. 저는 뭐 우쩍 한 소리니까. 네. 344만 명이겠죠. 344만 명.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344만 명이면 이 부산시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부산시 인구가 한 330만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 정도의 관람객이 찾아올 정도니까 이게 시민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청와대가 매력적인 장소라는 거죠. 맞아요. 오늘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 말이 정말 공감 가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빈관부터 청와대 관저까지 오늘 이렇게 청와대 한 바퀴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 청와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 자문위원님 어떠셨나요, 오늘? 원래 청와대가 개방된 지 지금 1년 됐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청와대가 개방됐다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런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호기심이 한번 충족되고 나면은 다시 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여기 청와대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데 정말 감탄했습니다. 네, 서울에 오면은 꼭 들려야 되는 관광지로 아마 자리매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물론 지금 청와대가요 다양한 공연도 하고 전시 행사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공간이 한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놀러 오신다 그리고 공부하러 오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둘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러 오신다는 마음으로 한 번씩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늘 청와대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우리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10년, 더 나아가 100년까지도 이렇게 함께 기대가 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평화통일로드 청와대 편 우리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편에도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를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